여러분, 사람은 떠났는데 마음은 왜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요?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사진도 지웠습니다. 그 사람이 쓰던 물건도 눈에 보이는 흔적은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사람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툭 던지고 간 말 한마디는 아직도 마음 어느 서랍 속에 살아 있습니다. 멀쩡히 밥을 먹고 멀쩡히 웃고 멀쩡히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러다가도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 한 소절, 버스 정류장에서 스친 낯선 사람의 뒷모습. 그 시절 자주 걷던 골목길 하나에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아무 예고도 없이 툭 하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잊은 걸까요? 사랑은 끝났는데 왜 상처는 끝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 하나를 붙들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에는 히스클리프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이 남자는 캐서린이라는 여인을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던 흔한 비극처럼 들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히스클리프는 사랑을 잃은 자리에서 슬픔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사랑은 서서히 집착으로 굳어가고 상처는 분노로 발효되고 그 분노는 끝내 복수라는 이름으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그 사람 자신은 물론 곁에 있던 사람들의 삶까지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오늘 이 소설의 줄거리를 다시 짚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히스클리프의 얼굴 위에 우리 자신의 얼굴을 슬쩍 겹쳐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끝내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 마음 한켠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살다 보면 나에게 깊은 생채기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였을 수도, 피를 나눈 형제였을 수도, 사랑했던 연인이거나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득 그날의 장면을 다시 꺼내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언젠가는 저 사람도 후회하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되뇌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얄궂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일을 이미 까맣게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날의 공기와 표정과 말투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건 속에 여전히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대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이 두고 간 낡은 방 안에서 불도 켜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조금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둘 다 여전히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이 떠오르고 누군가 그 이름을 꺼내면 마음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그 사람이 잘 된다는 소식에 괜히 화가 치밀고 그 사람이 힘들다는 이야기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진다거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내 마음 가장 넓은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미움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붙잡는 것도 붙잡음이고 미워하며 놓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붙잡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참 쉽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 추억으로만 간직하지. 그냥 용서해. 지난 일 가지고 뭘 그래.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을 함부로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배신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이제 용서하세요 라는 말은 때로는 너무 가벼운 무례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면 아픈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은 인생까지 가져가게 둘 것인가? 이것은 용서와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상대방에게 건네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에게 돌려주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만날 필요도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해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내 남은 인생까지 망가지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여기에는 상대에 대한 면죄부가 단 한 조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롯이 내 삶에 대한 책임만이 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내 인생까지는 당신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답답한 진실 중 하나는 과거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그 말도, 만나지 말았어야 했던 그 인연도, 반드시 했어야 했던 그 사과도 다시 돌아가 바로잡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런데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이 냉정한 사실에는 또 하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과거를 고치겠다고 오늘까지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저 멀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내 두 손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몇 해를 흘려보내도, 누군가와 다투고 몇 년을 등지고 살아도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올해의 1년이 예전의 1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날도, 사랑하는 이와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날도, 오랜 친구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날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쓸 것인가? 이 질문 하나를 던지는 순간 미움의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언젠가 받을 벌을 상상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이 먼저 보입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사람은 기억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알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순간들도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다만 그 기억을 오늘의 운전대 앞에는 절대 앉히지 않을 뿐입니다. 과거는 뒷좌석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며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값진 현명함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함이란 다가올 내일을 헤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오늘 내가 이 미움을 붙들고 있다면 내일의 나는 정말 행복할까요? 5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줄까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반드시 다시 연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시 만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은 관계도 있습니다. 거리를 둔 채로 살아가야 할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만큼은
조금씩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멈춰있던 나 자신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나, 남몰래 울었던 나, 억울해서 잠 못 이루던 나, 왜 하필 나에게라고 되묻던 나, 이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걸어왔어. 이제는 그 방에서 나와도 괜찮아.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히스클리프의 사랑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이유는 그 사랑이 아름다워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상처를 끝내 놓지 못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을 억지로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고, 아직 용서할 수 없다면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남은 오늘까지는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주 앉아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고, 전화를 걸면 반가운 목소리를 들려줄 사람이 있고, 창밖을 바라볼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소리내어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지금 우리가 가진 온전한 삶입니다. 지나간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가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조용히 뒤돌아보았을 때 상처만 남은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지나온 뒤에도 나는 다시 웃었고, 다시 사랑했고, 다시 행복했노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함이란 다가올 내일을 헤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어제의 상처 때문에 오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 지나가버린 사람 때문에 지금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직 내게 남아있는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것. 왜냐하면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사랑은 생각보다 깊고,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쯤은 조금 덜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지나가 버린 어제가 아니라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내일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